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6살 정순자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들려드리려 해요. 아침 7시 30분쯤 아들 집 부엌 식탁에 앉아 며느리가 정성껏 차려준 밥을 조용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락 뚜껑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싱크대에서는 설거지하는 물소리가 잔잔히 배경처럼 흐르더군요. 식탁 위에는 늘 그랬듯 고혈압 약봉지가 놓여 있었는데 손가락으로 그 봉지를 이리저리 만지작거리다 문득 약봉지 개수를 세어봤습니다. 생각보다 한 갑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눈에 띄었더군요. 평소 며느리가 약값이 많이 든다며 지난해부터 약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느냐고 조심스레 물어봤다는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이내 나는 약봉지와 함께 며느리가 최근 기록해둔 약 복용 내역 메모를 꺼내 펼쳤는데 그 안에 병원에서 발급된 최근 약 구매 내역과 날짜가 적힌 영수증도 섞여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며느리는 약을 제대로 챙겨 먹고 계신지 걱정돼서요 하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오늘 오후 약국에 같이 가서 최근 구매 기록을 확인해 보자고 제안하더군요. 그제야 나는 약 봉지가 부족한 것을 그냥 넘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후에 약국을 방문해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는 결심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일로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또 어떤 불편한 기운이 흘러들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느껴졌습니다. 나는 결국 오후에 약국에 가서 최근 약 구매 내역과 복용 기록을 직접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화기 옆에 메모지에서 오전 9시를 가리키는 시계를 흘깃 바라보던 중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들자 짧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순자 씨, 복지관 사회복지사입니다. 최근 건강상태 점검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서 지원금 심사 일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조용한 말투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얼굴을 찡그리며 전화기 옆에 놓여있던 메모지를 집어들고 서류 제출 날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복지관에 꼭 서류를 직접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하고 다시 강하게 당부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서류가 든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내일 오후에 어린 며리가 들을 예정인데 혹시 그때까지 들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숨기면서도 뒷골이 긴장감으로 땀이 맺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복지관에 가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는 냉정한 사실만이 제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거실 조명의 부드러운 빛 아래 텔레비전 화면 속 확성기에서 차분한 뉴스 진행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저녁 전해드릴 소식은 한 가족이 유산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현장 보도입니다. 뉴스 화면에서는 법원 앞을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함께 갈등을 겪는 가족들의 인터뷰 일부가 비춰졌습니다. 리모컨을 손에 쥐고 있던 나는 저절로 눈길이 멈추었고 아들 집에 두었던 통장과 유산 이야기가 문득 떠올라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더군요. 바깥에서는 멀리서 지나가는 차량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TV 아래 리모컨을 탁자 위에 조심스레 놓았습니다. 화면에 남은 가족 간 갈등이 남일 같지 않아 오늘 저녁 가족들과 통화하며 각자 그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심스럽게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녁 퇴근길에 아들 집 현관문을 열자 바닥에 무언가 반짝이며 미끄러지듯 떨어졌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서랍에서 나오는 듯한 종이 소리에 귀 기울였더니 낯선 통장 한 장이 은행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표지를 드러내며 현관 바닥에 놓여 있더군요. 손에 들고 자세히 보니 통장 주인이 아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잔액이 예상보다 많아서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긴장한 듯 아들이 급하게 현관 앞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울렸으며 그의 숨소리가 거칠고도 급하더군요. 어두운 조명 아래서 그의 눈빛은 차분해 보이지 않았고 말없이 통장을 바라보더니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그건 그냥 같이 쓰는 통장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말끝은 흐려졌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통장 내용을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고 아들과 마주 앉아 정확한 금액 내역과 통장 용도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저녁 6시 아들의 집 거실에서 그 통장에 대해 직접 확인할 것을 선택했더니
이 선택이 우리 가족의 여러 불편한 진실을 드러낼 듯한 부담을 피할 수 없더군요. 며느리가 낮은 목소리로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 오늘 아침에 통장 내역 좀 봤는데 이상한 점이 있어서요. 주방 다이닝 테이블 위에 펼쳐진 통장과 거래 내역서가 있었고 열려있는 통장 사이로 벚꽃 향 캔들이 은은하게 퍼지는 가운데 남편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아들이 입금한 돈이 있는데 일부만 확인했더니 지원 금액이 늘어서 신경 쓰였어요. 저는 잠시 숨을 깊게 내쉬었고 손으로 마루에 떨어진 벚꽃향 캔들의 연기 냄새를 느끼며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아들이 보낸 입금 내역과 일부 지출 내역만 보고 말을 꺼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직접 묻지 않고 남편에게만 은밀히 이야기한 며느리의 행동이 조용히 불안을 키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들의 금융거래 내역이 집안 어디에도 정리되어 있지 않고 모두 며느리 손에 들려 있다는 사실도 보였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무표정으로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내일 아들과 직접 마주 앉아 통장 내역의 정확한 상황을 말해달라고 요구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뒤 서서히 오후 8시의 어둠이 창문 너머로 내려앉는 가운데 저는 휴대폰에 저장된 아들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저를 보는 남편의 얼굴은 여전히 차가웠고 며느리의 낮은 목소리가 주방에 잔잔히 울려 퍼졌습니다. 벚꽃향 캔들의 은은한 냄새 속에서 저는 마음 한켠의 무거움을 애써 숨기며 내일 저녁 7시 아들과 면담을 정하기 위한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 진동음을 느꼈습니다. 어두운 화면 불빛 아래에서 손끝이 떨리듯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더군요. 화면을 켜니 아들의 문자 메시지가 표시되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일 없었어요. 오해예요. 라는 짧은 답장이었습니다. 시계에서 뚝딱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방을 메우더군요. 한숨을 내쉬며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리 급히 부인하지? 며느리가 말한 내용과 달리 아들은 직접적인 부정을 보내왔으나 그 긴급함이 오히려 거짓말 의혹만 키우더군요. 손가락으로 다시 메시지를 눌러 대화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니 몇 시간 전 내가 본 통장 비밀번호 관련 말과 충돌하는 대목들이 눈에 띄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렷하게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고혈압 약봉지를 꺼 만지작거리며 속으로 계산했더군요. 이대로 무턱대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생각에 휴대전화 화면을 캡처해 갤러리에 저장했습니다. 그 행위가 불러올 불편함을 이미 느꼈습니다. 다시 쏟아지는 침묵 속에서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밤 휴대전화 메시지를 또 확인해봐야겠다. 그렇게 나는 소파에 깊이 기대어 시계 똑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긴 밤을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빗방울 소리가 조용히 다가오더군요. 부엌 등불이 깜빡거리는 가운데 현관문 쪽에서 짧은 목소리 충돌이 들려왔습니다. 방문 틈 사이로 며느리의 신경질적인 숨소리가 스며들었고 나는 멈춰 그 대화를 엿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통장 비밀번호 왜 저한테 안 알려주는 거예요?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에 며느리는 냉랭하게 답했습니다. 그걸 왜 반드시 알아야 하죠? 난 모르는 편이 낫다니까요. 짧은 말다툼이 집안을 뒤흔들듯 퍼져나가더군요. 나는 손에 쥐고 있던 고혈압 약봉지를 만지작거리며 깊은 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마음 한켠에 무거운 기운이 차오르는 순간 문틈에 걸린 낡은 가족 달력이 눈에 들어왔고 그 위로 현관문 바람이 살짝 스며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결국 나는 부엌 식탁에 놓여있던 아들 명의 통장을 서랍 깊이 숨겼습니다. 내일 아들과 며느리 양쪽과 각각 따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 부담감이 차오르니 이 결정이 가족 사이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가늠할 수 없더군요. 오후 5시쯤 거실 전화기에서 울린 낯선 번호의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무릎 위에 덮은 담요를 가만히 만지작거리고 있던 나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단호한 복지관 직원의 목소리가 전해졌습니다. 정순자 선생님, 지난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미결 기록이 있어 조속히 복지관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그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지요. 책상 위 커피잔에 남은 얼룩을 멍하니 바라보던 중
탁상시계의 시침이 꾸준히 돌고 있는 소리에 마음이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직원은 이어서 해당 미비 기록 때문에 현재 지원 자격이 일시 중단 상태입니다. 내일 오전 9시에 가까운 병원에서 누락된 검진 기록을 확인하고 보완해야 하니 꼭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바쁘다고 돌려 말하는 대신 즉시 행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혹시라도 상황이 더 나빠질까봐 미뤄두었던 서류들을 서랍 깊숙이 숨기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작은 숨김 행위가 뒤다음 일에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지 알 수 없었지만 아직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는 이 방법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탁상시계의 시침 소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고 앞으로 다가올 내일 오전 9시 병원 방문이 더욱 무게 다가왔습니다. 복도 전화기 앞에 섰을 때 오후 4시 30분 햇살이 창문 너머로 부드럽게 쏟아졌습니다. 손잡이의 차가운 금속 감촉이 손에 전해졌고 휴대전화 화면이 점점 밝아지는 중에 아들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마침내 전화를 걸자 자동 음성 메시지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통화할 수 없습니다. 메시지를 남기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반복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결국 짧은 비프음과 함께 같은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휴대전화에는 아들이 보낸 최근 메시지들이 계속 표시되어 있었고 읽지 않은 알림이 켜져 있었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동시에 며느리가 복도 저편에서 조용히 지나갔고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입술만 굳게 다물었으며 속으로 무언가를 삼키는 듯했습니다. 나는 휴대전화를 주머니 깊숙이 넣고 잠시 그대로 서서 무거운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저없이 아들의 집 앞 현관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고 차가운 철문 손잡이를 잡고 힘을 주어 돌렸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그 순간 나의 결정이 불안을 더 깊게 만들 것임을 느꼈습니다. 오늘 오후 반드시 아들을 직접 만나 통장 비밀번호와 재산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복지관 서가에 도착해 나무 책상에 앉아 찢어진 책 몇 권을 펼쳤습니다. 손끝으로 책장 표면에 나무결을 짚으며 조심스레 책장을 넘기는데 냉난방기에서 뿜어내는 미온한 바람이 은은히 느껴지더군요. 가까이서 들리는 직원의 낮은 목소리가 간간히 섞였고 툭툭 떨어지는 책 넘김 소리만이 고요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정 선생님, 오늘도 여기 오셨네요? 직원이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살며시 끄덕였고 업무 때문에 바쁘지 않으냐고 묻자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아드님 얘기 좀 들었는데 며느리한테 금전 지원받고 계시더라고요. 나는 순간 소나기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직원은 자신의 말이 부담스러운지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습니다.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좀 안타깝더군요. 그 말을 듣는 동안에도 냉난방기의 부드러운 윙 소리가 계속되었고 나는 책상 표면을 어루만지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면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오는 가운데 나는 서랍에서 아들 통장 용지를 꺼내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통장에 새겨진 비밀번호를 묻지 않고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결국 나는 직원에게 더 묻지 말라 부탁하며 책을 제자리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 내용이 직원과 나 사이에 은근한 긴장감과 무거운 침묵을 남기고 있었음은 분명했습니다. 내일 오전 반드시 아들과 다시 마주 앉아 이 어지러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무거운 결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를 알리는 휴대전화 알림음이 거실 가죽 소파 곁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은 급한 숨소리를 내며 다가와 조심스럽게 휴대전화 화면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유산 통장 비밀번호가 뒤섞인 채 몇몇 가족들에게 공유된 문자 대화가 환한 조명 아래 선명히 찍혀 있었고 클리어하게 보이는 다이얼 패드 옆으로는 마지막 발신인이 며느리임이 표시되어 있더군요. 저는 한 손으로 소파 팔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속으로 무겁게 느껴지는 침묵 속에서 아들의 휴대전화로 직접 메시지를 눌러 자세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아들은 마른 숨결을 길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 이건 제가 모르는 일인데 누군가 그 비밀번호를 말했나 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곧장 통장 비밀번호가 가족 간에 이미 알려져 있다는 사실이
우리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만들어낼 위험이 크다고 느꼈습니다. 고민할 겨를 없이 저는 휴대전화 메시지 알림을 모두 삭제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오히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리스크를 낳는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다가오는 가족 모임 자리에서 이 문제를 무슨 식으로 다뤄야 할지 제가 직접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스스로 다짐하며 그날 밤 가족과의 대화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서 뜬 단체 문자 알림음이 밤 11시 45분 조용한 침실 탁자 위에 놓인 가족 사진 옆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작은 알람식의 초침 소리가 귓가에 맴돌던 가운데 나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어 화면 불빛에 담긴 내용을 천천히 읽었더군요. 문자 메시지는 가족 대표에게서 온 단체 메시지였는데 유산 관련 서류 제출 마감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으며 가족 모임 일정도 곧 예정되어 있으니 모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류 제출 기한이 이미 적혀 있는 전자문서 파일을 열어 날짜와 도장을 확인해 보였고 모임 일정 역시 변경 불가임을 명확히 확인하여 긴장이 사라질 틈이 없었지요. 밖은 고요했고 창밖 어둠 속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짐을 느꼈습니다. 결국 나는 서류 뭉치를 침실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틀 뒤 서류 작성과 가족 모임 참석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위험한 상황이 곧 다가올 것이 분명했기에 말입니다. 가족 모임에서 이 문제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 순간까지 이내 긴장의 끈은 조금도 풀리지 않을 것이라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이야기할게요. 날씨 변화가 심하니 몸 건강히 또 다음에 봬요.